자, 13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게 이제 정적분이었죠.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할 수 있어야 됐었고, 그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234페이지부터입니다. 자, 234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자, 그 그림 5.3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구분구조법에서는 그 정의역을 n 등분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분할을 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분할을 했다면 이제 그걸 똑같이 분할하지 않고 저 그림 5.3 같이 똑같이 분할하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분할을 하더라도 그 조금 넘치게 그린 사각형들의 합과 조금 모자르게 그린 사각형들의 합이 나중에 극한을 보내게 되면 잘게 쪼개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 오차가 적어지게 돼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의 분할했을 때가 결국 뭐가 된다? 정적분의 정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수학과에서는 이걸 뭐 증명을 하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일단 뭐 이 증명 과정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바로 정적분의 성질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냐면, 일단 먼저 표기하는 방법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테그랄, 자, a에서 b까지의 fx dx. 자,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 a와 b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요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아래 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윗끝이랍니다. 윗끝.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인테그랄과 윗끝, 아래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 5.2.1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내나 뭡니까? 상수배를 해준 거는 뭐 마찬가지로 그 적분한 결과에 상수배를 해준 거랑 같고, 더한 함수, 뺀 함수는 각각을 적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참고사항을 좀 여러분들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참고사항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까지는 A가 B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B가 더 클 때, 구간 A, B에서 함수 fx의 정적분을 정의하였으나, A가 더 클 경우 또는 A가 B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를 만약에 A가 더 큰 숫자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위끝이 더 큰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재설정을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분의 a fx dx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구간의 위 아래 끝이 바뀌면 부호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예요? 곡선과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는 건데, 만약에 윗끝이랑 아래끝이 같아졌어요. 그러면 넓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0으로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윗끝 아래끝이 만약 같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는 0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뭐 정리 5.2.2, 정리 5.2.3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특히나 정리 5.2.3 같은 경우는 그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적분에 관한 평균값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 평균값 정리를 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정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뒤에 나오게 될 굉장히 중요한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리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리 5.2.4를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A에서 B까지 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적힌다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구간을 쪼개어가지고 A에서 C, 어떤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를 연결을 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C 있죠, 이 C. 이 C는 꼭 A, B 사이에 존재 안 해도 돼요. 존재 안 해도 됩니다. 존재 안 해도 됨. 아시겠죠? 그러니까 A와 B, 구간 A, B 사이에 바깥에 있는 점이어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 C를 적당히 쪼개어가지고 우리가 또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37페이지에 걸쳐가지고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정리가 이 미적분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된 엄청난 발명품인 정리입니다. 발견이라 해야 되나? 발명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정리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정리 5.2. 일단 5가 이제 뭐냐면은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설명하기 전 초단계의 그 정리를 말하는 거고, 정리 5.2.6이 정리 5.2.6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크게 적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거든요. 미적분학 기본 정리.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정적분은 우리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부정적분은 그냥 미분의 역연산인 그냥 식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연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어떤 수학자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뉴턴이었나? 라이프니츠였나? 뭐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뉴턴일 거예요. 뉴턴인데, 네. 뭐 어쨌든 요런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정적분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라지 fx를 미분한 결과가 만약에 스몰 fx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뭐예요? fx의 부정적분이 뭐가 된다? 라지 fx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어떤 함수가 둘러싸여져 있는 그 영역의 넓이를 이렇게 a에서 b까지 표현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요렇게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끝 아랫끝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분에다가 윗끝을 집어넣은 거에다가 부정적분에 아랫끝을 집어넣은 것을 뺀값이 바로 뭐 된다? 그 정적분의 값이 된다. 그러니까 그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가 된다.
라는 것이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그 정적분의 값을 그냥 앞에서 했던 또 구분구조법의 형태로 또 계속 구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됨으로써 뭐다? 우리는 그 미분의 역연산으로 충분히 그 정적분의 값을 쉽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공식화할 수가 있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가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분만 알 수만 있다면, 부정적분을 알 수 있다면 정적분의 값은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2.2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x제곱 dx입니다. 네, 이거 뭐 적분 쉽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해주자라는 겁니다. 부정적분을 구해주기 위해서 3분의 1의 x 세제곱, 일단 이게 부정적분이잖아요. 근데 정적분에서는 이게 적분상수 C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위 끝에서 아래 끝을 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적분상수를 또 똑같이 빼지니까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B의 A를 적으면 안 되지. 정신이 없나? 자, 여기 위 끝이 2고 아래 끝이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2의 3승이가 8이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3분의 7.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분만 구해줄 수 있다면은 정적분은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 4까지의 루트 x의 dx. 그럼 이건 x의 2분의 1승이니까 1 더해주게 되면 2분의 3이고 그거 역수 3분의 2의 x의 2분의 3승 4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4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3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8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4를 집어넣은 값이 뭐가 됩니까? 3분의 16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은 3분의 2. 그래서 3분의 14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3번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x제곱의 2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렇게 한다 했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먼저 한번 적어 드릴게요. x분의 2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편의상 x 마이너스 2승이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2의 ln 절대값 x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2랑 1을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자 얘는 계산해 주게 되면 자 1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의 x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내서 계산해 보게 되면 x분의 1에 2,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게 되면 1을 집어넣게 되면 0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결국 2ln 2가 나오겠네요. 맞죠? 1 집어넣게 되면 로그는 0이니까.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요거 값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답은 2ln 2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예제 5.2.3이죠.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절대값의 루트 x 마이너스 1. 자 여기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있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 이 구간에 따라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에서 정리 5.2.4 있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이 구간을 쪼개줄 수가 있죠. 어떻게?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1까지의 자 일단 먼저 한번 적을게요. 절대값 루트 x 마이너스 1 dx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절대값 루트 x 마이너스 1 dx. 자 이렇게 일단 적어줄 수 있는데 자 일단 0에서 1까지는 이 함수값은 뭐예요?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적어줄 수 있겠죠. 0에서 1까지의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오고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는 이제 뭡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잖아요. 그럼 그대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1 마이너스 루트 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루트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x가 되겠죠. 1을 적분해주게 되면 x 1을 적분해주게 되면 x니까 x 마이너스 자 x의 2분의 1승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x 2분의 3승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3분의 2의 x 2분의 3승 마이너스 x 1에서 2까지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고 1을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자 이거를 계산한 것은 뭐가 되냐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2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에 2의 3승이니까 루트 8 2루트 2가 되고 그죠? 그러면은 3분의 4루트 2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다가 빼기 1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 더한 값이 답이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뭐 답이 1이 되려는가? 3분의 4루트 2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왜 답이 다르게 나오지? 자 통분해볼까요? 통분해보게 되면 3분의 4루트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6 그죠? 그러면은 3분의 4루트 2 마이너스 4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답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24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인데 앞에서 배웠던 그 부정적분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뭐냐면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구간이 있는 게 다른 거니까 결국에는
부정적분을 먼저 구해줘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치환적분법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역시 예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예제 자 24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예제 5.2.4를 보시게 되면 1번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2x 플러스 1의 3승 dx예요. 그죠? 그럼 일단 치환적분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얘를 t로 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일단은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자 t가 되고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2dx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2dx가 dt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dx가 2분의 1 dt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간입니다. 구간. 지금 이 0에서 1까지라는 이 구간은 x에 대한 구간인데 우리는 지금 변수를 t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 t에 대한 구간으로 또 재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뭐예요? 자 결국에는 자 2x 플러스 1이 t였으니까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t의 값이 얼마?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t의 값이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정적분의 치환적분법에서는 그 구간이 바뀌는 것까지 여러분들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알겠죠? 그럼 이 부분만 해주게 되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자 얘는 4분의 1에 t의 4승 1에서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2분의 1에 자 뭐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4분의 80이니까 20이 될 거고요. 약분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1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치환적분법이랑 부분적분법은 앞에서 연습을 그렇게 계속 제가 해봐야 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하나씩 계속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루트 1 마이너스 t의 dt예요. dt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환한다 했죠? 1 마이너스 t를 u로 치환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dt는 마이너스 du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역시 u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구간도 u에 관한 구간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해 주게 되면 u의 값은 1. 그 다음 1을 집어넣었을 때 u의 값은 0 이렇게 되겠죠. 위끝 아래끝 크기가 지금 바뀌었죠. 그럼 일단 이걸 우리가 나중에 마이너스를 빼내고 구간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루트 u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du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바뀌면서 또 우리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 식 자체를 깔끔하게 우리 정리해 보게 되면 0에서 1까지의 루트 u에 바로 du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마이너스 두 번 나오니까 플러스가 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자 u의 2분의 1승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에 u의 2분의 3승 0에서 1까지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 3분의 2.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자 어때요? 앞에서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치환적분법 할 때하고 정적분에서 지금 치환적분법 할 때 일단 별반 차이가 없는데 다른 점을 굳이 뽑자면 일단 뭐예요? 구간도 우리가 재설정해 줘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앞에서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배울 때는 그 적분한 결과가 그 치환된 식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우리가 어떻게 원상복귀 해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적분에서는 이미 치환하는
그 절차에서 구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상복귀 해주는 과정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캐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사인 3승 x의 코사인 x dx입니다. 그죠?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전환다 했죠? 사인 x를 t로 전환다 했죠? 그래야 우리가 코사인 x dx가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dt라고 전하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d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식 자체를 다시 적어보게 되면, 자, 인테그랄.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사인 0은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네. 그 다음에 t. 사인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3승 dt.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적분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4분의 1의 t의 4승. 0에서 1까지. 따라서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됐죠? 응. 그 다음에 그 예제 5.2.5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짝함수가 있고 홀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자, 짝함수면 앞에서 제가 살짝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짝함수면 y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홀함수는 뭐냐면 원점 대칭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짝함수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를 그려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EX 자, 얘예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짝함수를 가져오게 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만약 A예요. 그러면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짝함수일 경우에 구간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요런 구간이 만약에 설정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짝함수의 형태를 적분한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홀함수를 때려볼게요. 자, 홀함수를 때는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게 되면 자, 여기를 역시 마이너스 A라고 가져오고 여기를 A라고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자, 넓이는 같지만 뭐예요? 사실상 뭐냐면 이 부분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이 부분을 계산한 값은 부호가 마이너스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호가 마이너스인 형태예요. 그죠? 왜냐면 함수값들이 전부 다 음수를 가질 테니까 그것을 다 지금 다 더해준 형태는 결국에는 음수인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0에서 A까지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홀함수인 형태에서 절대값이 같고 그 부호가 반대인 이런 구간이 가져오게 되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의 값은 상쇄되어서 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제 5.2, 2.5도 여러분들 좀 많이 쓰이게 되는 공식이거든요.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여러분들 좀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꼭 숙지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 부분적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자, 부분적 분도 요즘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부분적 부분으로 부정적 분을 구하고 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그냥 윗끝 아래끝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그게 바로 뭐 된다. 그 정적분에서의 부분적 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제로 지금 예제 5.2.6이 나와 있죠. 뭐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x, 2의 x승 d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대로 역시 해보게 되면 얘를 우리가 적이라고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미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그 적미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적그니까 x, 2의 x 여기다가 지금 1이랑 0을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자 x를 미분해주게 되면 1이니까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기를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이 되겠죠. 1, 0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2의 x에 자 1에서 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바로 계산해 보게 되면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2가 될 거고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아마 1인 요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적 분에 관련해서 좀 예제가 부족하니까 그 문제 5.2.4에 조금 부분적 분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좋으련가.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자, 시간이 잠시만. 자,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문제 5.2.4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적분해야 되는 형태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의 x의 sin x dx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형태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부정적분부터 먼저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2의 x의 sin x dx 이거부터 구하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인테그랄 2의 x의 sin x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대로라면 얘를 적으로 두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라고 둬야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2의 x 자 2의 x의 sin x 그죠? 그 다음에 자 sin x 미분해주게 되면 cosine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랑 다르게 뭐예요? 이제 이 뒤에 부분 요 파트가 뭐예요? 또 똑같은 형태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또 한 번 더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 또 얘를 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이때는 미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자 앞에서는 지금 2의 x를 적분하는 한으로 두고 sin x를 미분하는 한으로 둬서 뒤에서 또 우리가 또 적분을 할 때 코사인 x를 이제는 또 적분하는 함수라고 두고 2의 x를
미분하는 함수를 두고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분했던 함수를 계속 적분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풀어보게 되면 2x의 sin x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적분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적분, 코사인 적분 해주게 되면, 적분 그대로, 적분 미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x를 미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앞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되고 사인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쭉 적어보게 되면 2x에 자 사인 x, 이건 2x를 묶을 수 있잖아요. 코사인 x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2의 x의 사인 x dx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게 되면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보이시죠? 그러면은 넘기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뭐가 되겠어요? 2배의 인테그랄 2x 사인 x dx는 2x의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x의 사인 x였으니까 이게 2분의 1의 2의 x의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정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분에다가 그대로 뭐예요? 0에서 2분의 파이만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뭐예요?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0이죠. 사인 2분의 파이하고 아니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계산해야 되겠네. 자, 2분의 1에 자 2의 2분의 파이에 자 사인 2분의 파이 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은 맞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자 0을 집어넣게 되면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1에 2의 2분의 파이 승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난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진도를 마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체할 거 없으니까. 자, 그래서 243페이지 우리가 앞에서 자 구분구조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분구조법에서 그 시그마를 극한을 보냈을 때 그 값이 뭐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에 수렴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뭐다? 정적분의 값이었으니까 우리는 그 시그마랑 리미트랑 합쳐져 있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정적분과 무한급수라는 형태거든요. 정적분과 무한급수. 그러니까 무한급수의 값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자,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제 5.2.7 보시게 되면 자, 뭐가 나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1이 있죠. 그 다음에 자, 루트 n분의 1 플러스 루트 n분의 2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루트 n분의 n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합의 형태잖아요. 지금 여기가 합의 형태잖아요. 합의 형태.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 자체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1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자 n까지 변화하는 걸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1부터 2, 요 n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뭐가 변하는 거다? 루트 n분의 k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요 n분의 1이라는 것은 변수가 지금 k랑 아무 관련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시그마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루트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 값을 일단 우리가 dx로 두자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자 다시 자 n분의 1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k는 1부터 n까지 지금 변하고 있는 요 n분의 k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n분의 k를 x라고 둘 겁니다. 그죠? x라고 둘 건데, 그러면 우리가 x의 x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값과 x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n분의 1이 어디로 수렴해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x의 최소값 을 우리는 뭐냐면 0이라고 둘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k에다가 이제 n을 집어넣게 되면 n분의 1이니까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간이 뭐다? 일단은 이 식 자체를 정적분을 바꿨을 때 그 위끝 아래끝이 될 수 있는 게 1이랑 0이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리미트 시그마는 합쳐져서 뭘로 바뀐다? 인테그랄로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 구간의 길이가 이제 뭐냐면 1일입니다. 1. 근데 그 1을 지금 n 등분 한 게 지금 보이시죠? 요거. 이 구간의 길이를 n 등분 한 게 요게 이제 잘게 쪼갠 거라 해가지고 뭐냐면 dx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바뀐 걸 적어보게 되면 일단 리미트 시그마는 합쳐져서 인테그랄로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는 0에서 1까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n분의 k가 변수니까 n분의 k를 우리가 x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n분의 1이 dx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루트 x를 적분해가지고 1과 0을 집어넣은 값을 대입해서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끝. 그죠? 그러면은 3분의 2에 x의 2분의 3승에 1에서 0까지 집어넣은 거. 그래서 답은 얼마?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방법론적으로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한급수의 형태,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놓으면 우리는 뭐다? 정적분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성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연습이 필요하니까. 자, 예제 5.2.8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5승분의 1에 자 n 플러스 1의 4승 n 플러스 2의 4승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자 2n의 4승 자 요거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식을 한 번만 더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5승분의 1에 n 플러스 1의 4승 n 플러스 2의 4승 자 2n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 어떻게 n 플러스 n의 4승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변하는 게 뭔지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자 일단 시그마를 표현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자 n의 5승분의 1이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 플러스 k 변하는 걸 유심히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게 k가 될 거고 n분의 k의 4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다? 시그마가 지금 k가는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n의 5승분의 1을 요 시그마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도 무방하다 라고 할 수 있었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자 n 플러스 k의 4승의 n의 5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변수 x를 지금 우리가 뭘로 두기로 했습니까? n분의 k를 지금 변수로 두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식에서 n분의 k를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적당히 지수를 쪼개어 가지고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n의 4승분의 1과 n분의 1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n의 4승분의 1은 요 앞에 있는 n 플러스 1의 k승 n 플러스 k의 4승 이거와 결합이 돼가지고 n의 n 플러스 k의 4승 n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식을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우리 지금 n분의 k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1 플러스 n분의 k의 4승 n분의 1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x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죠? 얘를 우리가 x로 두기로 했으니까 결국 얘가 d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n분 1 플러스 x의 4승의 d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x 역시 t로 치환해가지고 또 우리가 풀어나가주면 된다는 겁니다. 혹은 자 이거를 그대로 요렇게 우리가
바꿔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다른 식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똑같이 앞에서 적은 식을 한 번만 더 적어보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1 플러스 n분의 k의 4승 n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는 n분의 k를 x라고 안 두고 요 1 플러스 n분의 k 전체를 x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요 x의 최소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1 플러스 n분의 1인데 이 n분의 1이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최소값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n을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1이라서 최대값은 2가 되겠죠. 그럼 구간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자체를 우리가 또 인테그럴로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래 끝이 1이 되고 위 끝이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뭐예요? 이거 자체가 역시 dx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된다? x의 4승의 dx.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뭐 편한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약간 이걸 약간 공식화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n분의 k를 우리가 변수라고 두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예. n분의 k를 변수라고 둬가지고 그러면 그 n분의 1이 그냥 바로 구간의 길이를 n으로 나눈 거니까 dx로 바로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1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 위끝 아래 끝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n분의 k를 x라고 둬버리게 되면 그 위끝 아래 끝이 0과 1로 고정이 돼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훨씬 더 계산하기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편하냐고 물어보면은 뭐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거 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3주차 2차시까지 지금 소개를 했고, 자, 아마 다음 주차 되면은 이제 좀 종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제 14주까지 여러분들 좀 계속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지금 제가 이걸 지금 미리 녹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기말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공지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즉시 바로 그 LMS 공지사항에 제가 글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은 지치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것도 미리 녹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13주차 이거 오늘이 지금 이게 2차시잖아요, 그죠? 13주차 1차시 강의를 하고 나서 아마 웹워크 그 과제에 대한 공지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쪼록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2차 시에 종강하는 식으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